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목요일에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전지 대역전극, 외국인 집중 매수, 개미들은 또 실패하나, 이 주식 단숨에 오릅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저랑 같이 매일매일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전에 이렇게 뉴스도 뿌려드리고요. 그리고 단타할 만한 종목 있으면은 공유해드려요. 우선은 뭐 100% 올라간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고, 우선은 이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별 반응이 없었죠. 인트론 바이오가 조용히 여기서 이제 물량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요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거래량 대비해서 잘 버텨주는 자리니까 매도가 많이 털렸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옥션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9시 2분에 공유해드렸고, 종가 때는 좀 빠졌지만 그래도 장중에 14% 딱 찍고 빠졌죠. 그러니까 단타할 때 유리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라이콤도 공유해드렸습니다. 라이콤도 장중에 9.9% 찍고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는데, 이거 종가 흐름이 아주 좋죠. 우상향을 그려줬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레몬을 9시 7분에 공유해드렸습니다. 그쵸? 레몬이 윗꼬리가 이렇게 쫙 나와버렸고 장중에 14%나 올라가 버리는 이런 강세가 나왔죠. 이거는 최근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레몬 같은 경우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후에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게이트도 공유해 드렸는데 이게 9시 35분에 말씀드렸어요. 엑스게이트가 말씀드리고 이후에 24%나 올라갔다가 여기 매물대를 계속 터치했거든요. 이 4,800원 구간을 보시면 4,800원에서 요 주가가 결국 빠졌다가 종가 때 다시 뚫어주면서 이런 상승 흐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내일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단타하거나 흐름이 좋은 종목들, 시장 상황, 그리고 실시간 뉴스들을 공유해 드리니까 들어오시면서 한번 대응을 해 보시길 바라겠고, 당연히 무료 입장입니다. 무료 입장하는 방법 영상 보시다 보면은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영상 시청해 주신 3,814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신 344분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우리 26분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제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요즘에 계속 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밝은 옷을 입어보시는 건 어떠냐라는 그런 구독자의 말도 있었고, 자, 그리고 요런 댓글 아주 좋죠. 이 다른 유튜버에 비해서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유튜버입니다. 훌륭한 인격입니다. 요런 댓글 아주 환영입니다. 기봉님 정말로 감사하고요. 아무튼 아무 말이나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제작에 힘이 정말로 많이 되고 댓글을 토대로 영상을 또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번 댓글을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LG 엔솔의 주가를 보시면은 정말로 강합니다. 그쵸? 장기 이평선을 쭉 거의 사선으로 수직 상승하듯이 돌파시켜주고 있고, 보면은 LG 엔솔이 우선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BMS에 대한 특허가 세계 1위예요. 그래서 배터리에 화재가 나면서 이 기술력이 부각받았고 그때부터 수급이 들어오더니 지금은 수급을 좀 불러오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뜬 뉴스를 보면은 LG엔솔의 이 판매 반등이 대형 셀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SK온, 그리고 LG엔솔 이렇게 비교군을 봤을 때 상승이 나온다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형 셀 업체 중에서 보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이 대형 셀 업체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반등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LG엔솔에 대해서 올 하반기는 매분기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4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굉장히 대폭 상향 조정한 거죠. 지금 현재가가 40만 원 수준인데 48만 원이면은 지금부터 20%는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전기차 수요가 꽤나 많이 회복이 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주가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거죠.
우선 전기차 수요는 크게 유럽의 폭스바겐 르노, 그리고 미국의 GM, 그리고 원통, 북미 EV로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부터 재고 조정과 수요 침체를 반영을 하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하반기에는 이 재고 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정상화의 첫걸음을 시작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하반기부터 회복이 되는 이런 추세에 돌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전기차 수요의 판단으로 인해서 특히 LG엔솔이나 에코프로머티의 이 수급을 체크해 보면, 요즘에 LG엔솔은 기관도 정말로 많이 사고 있고 외국인은 두말할 거 없이 엄청 많이 사고 있죠.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한 달 만에 거의 4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이 LG엔솔이랑 에코프로머티의 공통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개인들은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힘이 강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특히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이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많이 담으면서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만 8월에는 손실을 본 한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은 개인들은 매수가 아니라 계속 매도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달에는 개인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한 달이었고, 반대로 신규 투자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한 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미 2차 전지나 전기차의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이 잘 나오고 있지만 일정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고 있지 전체적인 테마가 막 엄청 가고 있는 건 아니죠. 우선 이만큼 힘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우선 지금 주식시장에,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2019년도 수준까지 유동성이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이 많이 붙었었는데 그 이전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라든지 요즘에 이 주식 시장에 대한 우려가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금투세가 지금 폐지되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한 이런 실망감으로 투자를 또 많이 안 하고 있는 주체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가치가 상당히 지금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 수급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식 시장에 계속 남아 있는 일명 고인물이라 그러죠. 이 고인물 분들께서는 계속 담아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특히 11월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유는 오는 11월부터 중국에서 생산이 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6월에 중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1월부터 너네 배터리에 관세 올릴 거다라고 통보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걸 부당하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미국의 상무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임시 반덤핑 조치는 당분간 추가로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 이후의 관세 조치가 임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중국 당국이 선택을 한 전략은 EU 국가 중에 중국 편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가 타깃이 되었고, 중국 편이 될 가능성이 높은 EU국들에 대한 회담을 계속 주최를 좀 하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11월부터는, 올해 말부터는 EU국들 중에서도 친중국 아니면 반중국 이렇게 좀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관세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은 11월부터 중국의 배터리나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쵸?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사 이익이 국내에 있는 2차 전지, 전기차 기업들에게 상당히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달에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또 워낙에 또 평판이 안 좋으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한국 증시 이대로 가면 투자를 안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대요. 내부 검토에서 비중 0%가 적절하다. 해외 주식보다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은 크고 투자 비중을 그래서 15%에서 5년 뒤에는 13%로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13%의 수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역대 최저치의 비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 시장에는 지금 신뢰가 떨어진 게 국민연금의 입장이다라는 건데, 잘 보시면 최근에 요 2차 전지 종목들 아까 보여드렸었던 LG엔솔이나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연기금 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수를 정말로 공격적으로 하고 있죠. 이 LG엔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쓸어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 시장은 안 좋지만 그래도 2차 전지는 상당히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는 이 타이밍이 계속해서 담아가는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우선은 어제 한번 보여드렸었던 그래프죠.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탑재량입니다. 이 기가와트 시로 나타낸 것인데, 우선 올해 1월에서 7월까지는 434 기가와트 시의 이제 배터리가 탑재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55 기가와트 시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우선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은 거의 2배 수준으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 850 기가와트 시가 넘어가는 배터리가 탑재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우선은 연평균 성장률이 51%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해가지고 여기 연평균 51%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 빠른 성장률을 보여준다라는 것이고, 전기차 캐즘이다, 수요 둔화를 예측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물량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물량, 전기차에 대한 부품, 그리고 설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매출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 증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우려되는 점이 어떤 거냐면, 여기 배터리에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죠. 그 중에서도 양극재 들어가기 전의 단계인 전구체 캐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양극재 캐파 대비해서 전구체는 거의 100만 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는 전구체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잘 보시면 이르면은 내년부터입니다. 25년부터 국내 양극재 생산 능력에 비해서 전구체 생산 능력은 100만 톤 가까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프라로 보면은 거의 한 7조, 8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인프라를 키워내야 양극재 생산 캐파에 맞춘 전구체 이런 생산 시설이 갖춰진다는 거죠. 우선 전구체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는 요 배터리부터 시작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양극재에 들어가는 요 NCA 양극재가 있지 않습니까? NCA 전 단계가 여기가 전구체예요.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렇게 뭘 만들어서 양극재 전 단계에서 이런 화학 배합을 해놓은 게 전구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리튬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서야 이제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전구체 플러스 리튬은 양극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양극재 원가의 거의 70%의 이 비용을 차지할 정도로 배터리 제조에 큰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구체에 대한 비용 절감이라든지 국산화가 정말로 절실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구체의 내재화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중국에 의존하는 수준만 거의 90%가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0% 수준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구체 캐파를 지금 많이 늘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배터리 물량은 많이 늘어나는데 내년부터 당장 전구체의 양이 딸린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중국에서 또 한번 사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이 전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업이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에코인드링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국내에서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종목이고, 보시면 에코인드림 같은 경우는 연간 3만 톤 규모의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내년 2분기부터 완공이 되면서 생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연간 5만 톤의 전구체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7년 3년 뒤에는 무려 4배 수준으로 21만 톤을 뽑아낼 수 있는 생산 시설을 지금 갖출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기업을 다 해봤자 얼마 정도입니까? 한 25만 톤 정도가 되죠.
이 100만 톤을 채우기에는 압도적으로 부족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전구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국의 기업과 협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LG화학이라든지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가 이 화유 코발트와 같이 전구체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화유 코발트와 만들고 있는 전구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무기한 연기가 되거나, 포스코퓨처엠은 어제 뜬 기사입니다, 완전히 계획을 철회하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면 포스코퓨처엠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의 전구체를 써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판단으로 철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표면적인 이유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화유 코발트 외에 중국의 1위 전구체 기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은 CNGR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중국의 1위이자 세계 1위 전구체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가는 니켈이랑 전구체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합작 공장을 착공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유 코발트와의 요 문제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무튼 우리나라 이 전구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생산 캐파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 힘을 좀 빌려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생산 캐파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늘어나는 요 배터리, 전기차의 물량에 맞추기 위한 시설 투자를 앞으로도 공격적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바죠. 그래서 이 CNGR이라는 기업을 저는 굉장히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상태이고,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6월 달에 이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라는 통신기업에 CNGR이 최대 주주로 들어왔습니다. 이 통신기업의 2차 전지 기업이 최대 주주로 들어와 가지고 요 회사를 바꿔놨어요. 어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피노로 사명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는 결국에는 이 신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죠. 완전히 탈바꿈하려고 하는 거죠. 통신기업에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그래서 보면은 피노라는 사명도 퓨처 이노베이션이라는 앞글자를 따서 2차 전지 관련 핵심 소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변경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전구체를 조금 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늘어나는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맞춘 그런 인프라 투자가 뭐가 있을까를 말씀드리자면은 단연코 전구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선 전고체, 전구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전고체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많이 찍었잖아요. 미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음에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당장 늘어나는 이런 배터리의 물량이라든지 전기차의 물량을 커버하기에는 지금은 전구체가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투자가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고체는 필요하다라면은 전구체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피노를 좀 중심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국내 전구체 기업들까지 차트 분석과 가격 전략까지 싹 다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면은 다음 투자에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은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기존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로 종목을 잘 말씀드리는지 아니면 잘 못 맞추는지 확인이 안 되실 거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바로 직전 영상입니다. 9월 5일 아침 방송, 이게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돼요. 이때 말씀을 드린 게 이제 라이콤이 있었죠. 그래서 라이콤이 9월 5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9% 정도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이 떨어지는 흐름에서 바로 잡아드렸죠. 그리고 유일로보틱스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유일로보틱스는 갭이 좀 뜨다가 십자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요거 잘 보세요. 유일로보틱스 아주 좋은 흐름이니까 지금 요 급락 구간을 빠르게 소화를 했어요. 아래 꼬리도 나오면서 유지시켜줬고요.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도 같이 말씀드렸죠. 이수 스페셜티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좋은 흐름이 나왔고, 지금 거래량 대비해서도 상승하는 흐름이 아주 강해요. 요거 종가로 강세가 나왔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갭 뜰 겁니다. 이거는. 자, 아무튼 9월 5일 아침 방송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9월 4일 같은 경우는 한농화성을 말씀드렸죠.
안농화성. 요것도 올랐지 않습니까? 이때 말씀드렸고 이 자리가 여기에요. 요 자리고 지금 보시면 5%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종가로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전고체 종목이나 2차 전지 종목들이 좋은 가격이 나오면은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요즘에 2차 전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흐름이 좋아서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9월 4일 수요일 아침 방송 같은 경우는 SP소프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SP소프트가 하루는 좀 눌렸어요.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9월 5일인 다음 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SP소프트가 9월 5일에 17%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꽤나 많은 분들께서 지금 대응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영상에서 레몬도 말씀드렸죠. 레몬이 이렇게 음봉만 나오고 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 아침 방송이니까 요날 잡을 수 있었겠죠. 수요일 아침에 4,000원 수준에서 잡을 수 있는 타점을 딱 말씀드렸다. 이후에 윗꼬리가 나오면서 바로 이 구간들을 소화해 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요. 레몬 아직도 좋고 이 추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9월 초에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9월 말에 말씀드렸었던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8월 30일에 말씀드린 게 블루 엠텍이 있었는데, 블루 엠텍이 지금은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9월 3일에 주가가 23,800원까지 갔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9월 30일 자리니까 요 자리거든요. 요거 잠깐만 볼게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23,500원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타가 났는데 여기 자막에서는 23,500원에서는 1차로 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23,500원 자리에서 주가가 딱 꺾이는 모습이 나왔죠.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8월 29일 같은 경우는 유일에너테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방송이니까 새벽 6시에 올라갔고 당일날에 바로 대응할 수 있었겠죠. 29일 목요일에 유일에너테크의 주가는 무려 상한가가 나왔어요. 요렇게 좋은 수급을 보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들도 가끔씩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로 대응하면은 정말로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웬만하면은 몰빵하지 마시고, 저도 당연히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로 대응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한 달 전 정도로 돌아가면은 7월 말부터는 제가 진단 키트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특히 랩지노믹스를 요 바닥에서 좀 잡아드렸었는데, 랩지노믹스가 주가가 지금은 다 빠졌잖아요. 그런데 7월 31일의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자리에서 영상을 찍었고 이후에 2,500원에서 거의 5,000원 수준까지 2배까지도 올라왔죠. 그리고 랩지뿐만 아니라 진 매트릭스도 그렇습니다. 8월 3일에 말씀드렸고 진 매트릭스도 똑같은 흐름이죠. 8월 3일의 자리는 요 자리고요. 8월 5일이 요 음봉 캔들이니까. 그리고 이후에 2,800원에서 거의 7,100원까지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 수급을 체크하고 바로 영상에서 공유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도움을 받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로 핫한 종목이 됐잖아요. 요거는 제가 8월 18일부터 잡아 드렸었어요. 8월 18일에 FDA 이제 3상 승인이 확정이 됐는데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세계 만능 암 치료제 영상을 찍으면서 유한양행을 같이 말씀드렸고, 유한양행의 주가가 지금 뭐 15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때는 이게 8월 18일이니까 여기가 8월 19일입니다. 여기가 정말로 바닥에서 잡아드렸죠. 거의 9만 원 초반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는 정말로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도 8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이수 스페셜티가 8월 19일 이후에 8월 20일에 얘는 또 바로 상한가가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더 말씀드렸죠. 몇 번이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우상향이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이 나올 때마다 잡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도 이런 흐름이 좋은 종목들, 시장에서 유행을 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대응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끝까지 보시면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우선은 제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냐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냐 없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면 투자라는 게 9시에 땡 하면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리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 종목이 이때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히 단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에 꼭 매매를 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지긋하게 보유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실 시초가 매매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감사하게도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정해서라도 투자 성격에 맞는 종목을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고, 당연히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우선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전문 자문 인력이고요. 펀드 투자 그리고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자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피부로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9시 시초가에 매매할 수 있으면은 숫자 1번을 1688-1386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초가 매매할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1688-1386으로 2번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 저희 참투자 자문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하나 골라가지고 무료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우리 구독 눌러주신 감사한 구독자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좋은 종목을,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구애받지 않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면 문자가 한 번에 와서 또 스팸 처리가 되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가 안 올 때는 다른 번호로 다시 한번 보내보시고, 이때는 제시도라고 1688-1386번으로 보내두시면 시장에 맞는 아주 긍정적인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성격에 맞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단타하시는 분들은 또 시초가에 매매할 때 유리한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2번이라고 메시지 보내두시면 지긋하게 투자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종목들, 이 차트 분석과 가격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노, 에코 프로머티리얼즈, 에코 프로머티죠. 그리고 에코앤드림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저는 피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1920원이고요. 저항가는 13,500원입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CNGR이 이번에 또 지분을 추가하면서 거의 CNGR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우선 CNGR은 NCM 이 3원 전구치 시장에서 4년 연속으로 1위를 달성한 세계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테슬라에게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공급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르헨티나 리튬 개발을 같이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밸류 체인을 테슬라와 같이 또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포스코가 CNGR과 아까 말씀드렸었던 요 합작법인을 또 설립을 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착공에 들어갔어요. 관련된 이슈로 피노와 요 포스코의 또 협력 관계라든지가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차트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피노의 일봉입니다. 자, 우선은 주가가 정말로 빠르게 올라왔었어요. 이전에 몇 연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상이 나오면서 CNGR이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이때 1,000원에서 거의 뭐 10배 이상 올랐죠. 이만큼 큰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최근에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주가가 조금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지지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공포감이 많이 생겼어요. 여기 윗꼬리에서.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지금 개인들이 이번에 꽤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공포감이 형성이 되면서 매도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들의 주체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나온 윗꼬리를 한번 체크해 보면 이전에 있는 요 지지선을 다 터치해 줬죠. 윗꼬리가 정말로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윗꼬리가 굉장히 짧게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개인의 매도가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정말로 많이 담았단 말이죠. 그래서 매수세가 정말로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분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 매도세가 강하니까 분봉 보면은 거의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피노를 보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로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 튀어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지고, 여기도 뾰족 튀어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것은 이 매도의 물량을 한 번에 쫙 받아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저점을 위에서 형성해 줬으니까 기업 가치가 아주 잘 형성되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수 매도 비중을 보면은 매수가 조금 많긴 해요. 3% 정도 많죠.
근데 주가는 무려 11%나 올라갔습니다. 정말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가 이제 주가를 올릴 때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닥에서 올리는 매수의 힘이 정말로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한번 체크해 보면 주가는 계속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약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바닥에서 올려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대비해서도 견조한 주가의 흐름이 나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요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아래 꼬리가 나온 망치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주가가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눌림목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자리라는 거죠. 여기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훨씬 더 거래량은 많이 죽었고 이 망치형이 나오면서 이 지지선을 유지해 준다면은 상승이 엄청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털렸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누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고요. 짧게 봤습니다. 자, 저항가는 13,500원입니다. 13,500원의 자리는 여기 위에 있는 요 자리에서 한번 막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서 막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앞에 있는 12,000원도 좋다라고 봅니다. 12,000원 1차 보시고요. 최종은 13,500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코프로머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92,600원이고요. 저항가는 12만원입니다. 자, 저는 에코프로머티는 전구체 설비 확장에 9,6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거의 1조 수준을 투자하겠다라고 했고요. 국내에서 부족한 이런 전구체 캐파를 거의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총대를 매는 그런 그림이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2공장까지 있는데 4공장까지 늘리면서 캐파를 21만 톤까지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독보적인 국내 전구체 생산 1위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차트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자, 오늘의 주가가 꽤나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이 어제 코스닥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면서 개파락이 나왔었는데 개파락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려줬냐면은 이전에 있는 여기 매물대까지 터치를 시켰어요. 지지선까지 올라가면서 뒤에 물렸었던 공포감을 소화를 해줬죠. 그리고는 오늘 이 윗꼬리를 어떻게 해줬냐면은 장중에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막혔는데 여기를 뚫어주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죠. 뒤에 있는 곳을 계속 건드려주는 거예요. 살살 긁으면서 물량을 좀 빼내는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뒤에 있는 물량이 거래량도 많이 터졌겠다. 상당히 소화된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돌파 흐름이 꽤나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자리를 체크해 보면은 바닥에서 계속 주가가 수렴이 되는 구간이 요 노란색 선에서 이제 수렴이 되고 있어요. 장기 이평선인데 60일 이평선입니다. 60일 이평선을 지금 한번 돌파했다가 못 뚫었죠. 그러니까 쭉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장기 이평선을 이번에는 상한 터치를 하면서 요렇게 이번에는 좀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크게 붙지도 않았는데 이 수렴이 아주 잘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상승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에코프로머티의 주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이번에 거래량이 내일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잖아요. 그래도 별로 안 터진 거예요. 거래량이 잘 나와봤자 저번 주와 비슷하게 터지겠죠. 근데 주가가 별로 안 빠지고 오히려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전에 있는 여기 급락까지 소화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지금 상당히 약해진 구간이다. 뒤에 있는 매물대가 정말로 약해진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10만 원 구간을 드디어 돌파하면서 이 상향 조정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이런 국면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분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주가가 이렇게 94,700원을 터치하고 물량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올려주는 자리를 보면은 다시 위쪽에서 눌림목을 형성을 했어요. 여기를 체크해 봤을 때 또 주가가 빨리 빠졌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다시 눌림목이 위에서 형성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우상향을 그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머티의 저항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만 원이고요. 12만 원의 자리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앞에 있는 매물대가 털렸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기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나는 좀 짧게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10만 3천원, 2천원 구간에서 한번 짧게 치고 나오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에코인드림이고요. 에코인드림 현재가는
저가는 이제 32,100원이고 저한가는 38,700원입니다. 우선 새만금의 전구체 공장을 새로 지금 착공을 하면서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9월에는 유미코아와 2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이 벨기에 기업인데 유럽에서 가장 큰 전구체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기업. 그래서 유미코아와 유럽 기업과 이렇게 MOU 체결을 했다라는 것은 유럽국이 중국의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에코앤드림에 의존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전구체나 2차 전지를 중국에서 계속 독립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 에코앤드림이 계속 반응할 거예요. 자, 에코앤드림은 연 3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착공을 했고 2030년까지 이렇게 좀 준공할 것이다. 물량을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코앤드림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이고요. 시총은 5,700억으로 좀 작죠. 우선 실적을 보면은 이때까지는 별 실적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나 내년부터는 꽤나 이 영업이익도 매출도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한 이 성장이 좀 가파르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녀석이고 최근에 거래량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쭉 빠졌는데 특히 오늘 보면은 거래량이 안 붙었는데 양봉이 나왔죠. 윗꼬리가 심지어 나왔고 4% 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회색깔 선 장기 이평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매도가 정말로 많이 적어졌고 주가가 상향 추세로 전환이 되려고 하는구나라는 거거든요. 이전에도 그래요.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가 241선을 이렇게 지지해버리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 선이죠. 회색깔 선.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반등이 이렇게 나와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꽤나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딱 어디에 위치냐면은 여기랑 비슷하죠. 여기의 흐름과 그리고 지금 여기의 흐름과 정말로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거래량이 탁 터지면서 윗꼬리가 뒤에 있는 물량을 소화해 줬고 여기도 그래요. 거래량이 탁 터지면서 윗꼬리가 뒤에 있는 급락을 소화해 줬고 다음에 거래량이 세 차례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여기서 버텨줬죠. 버티면서 십자 도직 흔들이 나왔어요. 지금이랑 비슷하죠. 버티면서 양봉이 나온 자리란 말이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의 흐름은 이렇게 힘이 붙을 수 있다. 이런 과거 데이터를 사용한 기술적 분석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분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5분봉 보면요. 떨어지는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왔었어요. 이 여기 구간에서 계속 막히는 거죠. 개파락에 대한. 그런데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가 때 이 하락을 돌파하려는 상승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힘이 강하게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에코앤드림은 이번에 외국인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기타 법인에서는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물량이 지금 슬슬 좀 털리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지루한 흐름이 많이 나왔고 공포감도 형성시켰기 때문에 요 자리를 돌파하면은 개인들이 물량을 좀 던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라 체크해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38,700원에 저항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38,700원 요 자리죠. 이게 조금 떨어지면서 음봉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저기는 한번 최종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35,500원을 1차로 한번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봤고요. 웬만하면은 이제 몰빵하시지 말고 4분할로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우선 오늘 종가 때 이 전고체의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전고체 2차 전지, 소재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한 카테고리로 보면서 투자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영상 초반에. 그래서 지금 입장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설명창에 보면은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구독자가 9,700이 맞는지 아닌지는 꼭 체크를 해보세요. 사칭이 많으니까 체크해보시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열기만 누르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인데 1차로 다운을 해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을 수 있는데 한번 다운하면 평생 쓰니까 이렇게 누른 다음에 다운하시고 주식할 때마다 킨 다음에 사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운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 프리뷰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웹페이지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선 뭐 눈팅 하실 분들은 여기서
여기서 눈팅해도 되는데 여기서 또 오류가 뜰 수 있고요. 그리고 매번 제 영상 링크를 누른 다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텔레그램 까신 다음에 구독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무료이니까 입장하시면서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매일매일 좋은 종목과 그리고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끄시기 전에 댓글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